미안해요. 미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돌아서서 언덕 아래로 달려 내려갔다. 꼭다리 안드라스는 영문을 모른 채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그 옆에는 둥근 머리에 처참한 나무 인형이 넉마를 걸친 채 서 있고 머리 위에서는 까마귀 두 마리가 깍깍거리며 하늘을 맴돌았다. 알리스가 바삐 말린 약초들을 분리하고 있는데 클레어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다. 클레어는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물론 어리 처녀들이 종종 그렇듯 연애를 망치거나 친구들과 말다툼했을 때와는 사뭇 달랐다. 클레어의 울음은 더 깊고 처절했다. 노파는 소량의 마편초와 번데 국화의 김이 펄펄 나는 물을 따라 차를 우린 다음 클레어의 손에 건네주었다. 클레어는 흐린 조명 아래 잔뜩 움츠린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알리스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뭔가 기억난 게구나. 그것도 가혹한 쪽이야.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몇 번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고 따뜻한 차를 훌쩍였다. 알리스가 제안했다. 차라리 말하는 게 도움이 될 게다. 클레어가 노파를 올려다보았다. 아니요, 못해요. 기억은 나는데 너무도 가깝게. 네,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기억이 돌아온 거지? 그 기억이 왔을 때 어디 있었던 거야? 언덕 위에 안드라스하고 있었어요. 까마귀를 쫓아내겠다면 나무 인형을 만들기에 도와주고 있었죠. 어수아비? 네, 안드라스도 그렇게 불렀어요. 넉다리 안드라스는 좋은 아이야. 그 아이가 했던 일과 관계 있는 건 아니지? 클레어가 머뭇거렸다. 네, 그건 아닐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함께 웃기도 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유도 없이. 뭔가 있었어. 내가 안드라스한테 물어볼까? 클레어가 찻잔을 잡고 차향을 깊게 들이마셨다. 모르겠어요. 잠시 뒤 클레어는 중얼거리며 덧붙였다. 아무튼 너무 슬퍼요. 알리스는 클레어를 살펴보았다. 다행히 차가 고통을 달래준 듯 싶었다. 이제 곧 마음이 진정하고 잠을 자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유된 것은 아니다. 이 아이처럼 상처가 깊은 여자를 치료하는 건 쉽지 않은 노릇이다. 청명한 날씨가 이어졌다. 태양은 파도의 물보라를 반짝이는 보석들로 바꾸고 어부들은 날이면 날마다 눈부신 물고기로 어망을 채웠다. 꺽다리 안드라스의 들판에서는 허수아비가 헐거운 헝겊파를 펄럭이며 겁먹은 까마귀들이 깍깍 투덜대며 다른 들판, 다른 농작물로 달아났다. 조롱박 얼굴이 햇볕에 썩어 문드러지며 마치 큰 상처라도 입은 듯 보라색 고름을 흘렸다. 용감한 찌르레기 한 마리가 휙 덤벼들어 갈색으로 변색된 머리카락 일부를 채 가기도 했다. 클레어가 허브 채집을 나갔을 때 보니 지금은 완전히 문드러진 채 아슬아슬 걸려있을 뿐이었다. 허수아비가 가져다준 기억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안드라스의 어머니 아일웨는 더욱 허약해져 이젠 침대를 벗어나지도 못할 정도였다. 알리스가 그녀를 돌보았다. 그녀의 머리를 받치고는 야생 해바라기 뿌리를 샘물로 끓여 만든 따뜻한 미음을 먹여주었다. 덕분에 기침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그래봐야 치료는 불가능했다. 알리스가 클레어에게 말했다. 오래 못 살아. 클레어는 이곳에서 살면서 이미 죽음에 대해 배웠다. 늙은 어부를 매장할 때 알리스를 도와 시신을 씻기고 염했기 때문이다. 염한 시신은 어부의 두 아들이 인계받아 직접 제작한 관에 넣었다. 하지만 늙은 어부는 잠을 자다가 급사한 경우였다. 이제 클레어는 아일벤이 혼수 상태에 빠지고 혼절하고 말라가는 모습을 매일매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초저녁 아들과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일벤은 숨을 거두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작별 인사 대신 아일벤의 이마를 가볍게 건드리고 자리를 떴다. 앨리스는 물통에서 꺼낸 천을 짜서 하나를 클레어에게 건넸다. 둘은 시신을 닦기 시작했다. 연포는 깨끗하게 저어 준비해 두었다. 노파가 기억을 되새겼다. 네가 바다에 실려갔을 때도 이렇게 씻겼단다. 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리스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보기엔 넌 아주 튼튼했어. 너 때문에 애도 많이 먹었는걸?
알리스는 가볍게 키득거리며 아일wen의 마른 판을 다독여 침대 위에 부드럽게 내려놓았다. 기억이 안 나요. 당연하지.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나를 애먹인 건 네 꿈속의 자아였다. 자, 여기. 알리스는 클레어에게 마른 천을 건넸다. 둘은 함께 죽은 여인을 깨끗이 씻기고 두 팔을 가지런히 접어 깡마른 가슴에 올려놓았다. 알리스가 머리를 빗긴 다음에는 함께 염을 했다. 밖에서 두 남자가 관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도 여자가 필요하겠군. 알리스가 지저분한 오두막을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요리 기구들은 설거지가 필요하며 의자에 걸친 놓은 담요는 찢어진 데가 찢어진 데다 더럽기까지 했다. 클레어도 동의했다. 그렇네요. 남자들은 가사 일을 잘 못하죠? 알리스가 지적했다. 넉 달이 안 들었어도 결혼할 나이가 됐어. 클레어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해야죠. 그 애는 널 원한다. 클레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얼굴을 붉힌 채 중얼거렸다. 전 결혼할 마음 없어요. 알리스는 못 들은 척했다. 아들을 여럿 낳고 싶다더라. 남자들이야 다 그렇죠. 이 마을에 살면서 배운 사실이다. 아들은 바깥 니트를 했다. 아버지가 늙으면 아들이 배와 들판을 떠맡는 시기였다. 알리스는 연포로 아일wen의 유품을 흩어지지 않게 묶었다. 클레어는 아무 말 없이 알리스를 도왔다. 문득 안드라스 같은 튼튼한 아들을 낳고 아일wen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이 물러나 앉았다. 작업은 끝났다. 이제 곧 남편과 아들을 불러 시신을 관에 넣을 것이다. 매장은 아침에 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때 모이게 된다. 알리스가 클레어에게 말했다. 그날 너를 돌보던 날 상처를 봤다. 상처요? 네 배. 클레어는 보호하듯 손으로 배를 만지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난 큰 상처였다. 누군가 치료를 했더구나. 꿰맨 자국이 있었어. 알아요. 클레어가 중얼거렸다. 언젠가 기억할 게다. 다른 것들도. 어쩌면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게 있구나. 아마도 아기를 낳지는 못할 게야. 그러지 못하게 만든 것 같다. 클레어는 아무 말 하지 못했다. 알리스가 몸을 숙여 기름 등잔에 심지를 올렸다. 밖은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다. 여자의 가치는 출산 말고도 많다. 예. 자, 이제 사내들을 들이잡구나. 두 여자가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석 달이 안 들었어 그의 아버지가 가랑비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표정이 둘 다 심각했다. 클레어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새로웠던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았다. 우선 색깔이 있다. 지금은 색을 알게 되어 정말 좋다. 빨간 딸기, 홀레의 빨간 리본. 클레어는 빨간색의 반항과 반향과 생기에 홀딱 빠졌다. 지난 여름날처럼 하늘이 파란색일 때도 마음이 무척이나 포근했다. 이따금 바다도 잔잔하고 푸르렀으나 대부분은 어두운 회색과 녹색으로 들끓거나 하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허공으로 흩어졌다. 클레어는 그런 식의 어둠도 마음에 들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신비의 바다. 그래도 그 깊은 곳에 그녀의 과거를 감춰둔 것만은 원망스러웠다. 노란색은 생생함이 마음에 들었다. 작은 새, 노랑 날개는 이제 새장 안으로 손가락을 넣으면 날아와 앉는다. 폴짝 날아와서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녀를 쳐다본다. 클레어는 처음에 왜 그렇게 새를 무서워했는지 의아했다. 새와 다른 동물들도 새로 배운 것들이다. 클레어는 아직도 소를 만나면 불안해하며 비켜 가지만 절름발이 아이나르의 양, 특히 어린 양들은 덱 좋아하게 되었다. 키 큰 목초 위를 깡충깡충 뛰어다니거나 분홍색 혀를 내밀고 신나게 매매대는 모습이 무척이나 귀여웠다. 아이나르가 늑대 얘기를 해주었지만 클레어는 아직 본 적도 없고 보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절대로. 클레어는 나비들도 좋아했다. 그래서 어린 소녀들이 나비를 잡으면 야단을 쳤다. 언젠가 베타님 내민 손에서 잔뜩 찌푸려진 전방의 날개를 보고는 슬퍼하기도 했다. 그러면 나비가 죽잖니. 이 아들도 살아서 날아다닐 자격이 있는 거야.
그들은 죽은 나비를 함께 묻어줬지만 그 후에도 배 타는 나비를 쫓아다녔다. 벌은 무서웠다. 곤충들은 대부분 무서웠다. 정말 어린아이 같구나. 하고 알리스가 웃었다. 덤불 속에서 미나리아 제비 큰 잎을 채집하다가 살찐 딱정벌레를 보고 클레어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기 때문이다. 이 미나리아 제비 우린 물은 아픈 목을 달래주는데 오랫동안 배를 타고 다닌 어부들에게 종종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전에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클레어가 언제나처럼 변명했다. 그녀한테는 처음 보는 게 너무도 많았다. 클레어의 목록에는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하는 번개와 기겁하게 하는 청중도 들어갔다. 또한 깔깔 웃게 하는 개구리도 어느 날 아침에는 무지개를 보고 기쁨과 경이로 거의 기절할 뻔했다.